마친 야외 스케치 하는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네, 참 아름다운 그런 풍경입니다. 실천하면 바로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화가 규병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여러분과 함께 작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마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앞에 보이는 풍경을 이제 캠퍼스에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럼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허공을 찾을 게 아니고, 자, 이 캠퍼스의 절반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수평 절반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보이는 풍경을 현재 지금 주 포인트가 지금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를 어디 쪽에 배치하느냐 하는 거죠. 이 나무의 좌측에 좀 끝나는 부분을 조금 여백을 두고,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잡습니다. 자, 이때 요 나무의 그 오른쪽 끝을 어디만큼 잡느냐 하는 건데요. 너무 많이 잡아도 화면에 너무 구성을 많이 잡기 때문에, 자, 절반에서 약 이 정도를 저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공간 안이 저 앞에 보이는 나무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저 나무가 밑에 시작하는 부분을 이 위아래에서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그림은 위에서 약간 내려다보는 그림입니다. 자, 그랬을 때 논이 보이고 밭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강이 보이고 그 외에 멀리 풍경까지 보이죠. 자, 그러면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그림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죠. 근데 조금 덜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얘를 살짝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나무 형태를 보면 약간 한 요 정도로 윗선을 잡겠습니다. 나머지가 하늘 공간인데요. 요걸 너무 크게 잡게 되면 하늘 공간이 없어서 좀 그림이 답답해 보입니다. 약간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 박스가 저 나무에 우리가 그려줘야 될 공간입니다. 집으로 하는데요. 자, 집이 이 나무의 저기보다 약간 밑에 집을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약 요 정도의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이 요 밑에 있는, 자, 여기서 요 정도라는데 살짝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강, 자, 멀리 있는 강을 여기서 표시를 하는데요. 이 표시를 넓게 해주게 되면 넓어서 좋긴 하지만 이 원근법에 약간 좀 거슬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요 강을 폭을 너무 넓지는 않고 적당한 정도의 폭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산이 3겹, 4겹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생략을 하고 먼 산을 이렇게 앞에 건 조금 높게, 뒤에는 조금 규칙적이지 않게 약간은 다른 느낌으로 선을 분거선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높으면서 좀 큰 산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나무를 가까운 나무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밭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 밭을 할 때도 약간 먼 쪽은 조금 좁은 듯하게, 앞쪽으로 올수록 조금 넓은 느낌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논은 지금 약간 커브로 되어 있는 거라서 약간 커브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약간의 언덕이 있죠. 언덕 표현을 해주고요. 자, 이제 앞에 부분에 나무를 하나 또 넣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보이는 건 나무인데요. 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좀 작은 나무가 있으니까 옆에는 좀 큰 나무로 하고요. 자, 얘를 강이 또 보여야 되니까 좀 많이 강을 안 잡아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나무가 좀 있죠. 나무가 참 멋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갈대, 가을이니까 여기 원래는 갈대는 아니지만 갈대로 이렇게 딱 표현해 주게 되면 좀 더 가을 느낌이 나겠죠. 자, 이제 이 나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그림에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약간 언덕이 내려오는 것을 해주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해주시고, 뒤 배경이 꽉 막혀버리게 되면 그 그림이 시원한 맛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나무 가지를 이렇게 지금 현재 안 보여도 만들어서 뒤가 보이고 그 사이에 살짝 잎사구가 있는 것처럼 있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락에 되어 있는 느티나무 사이로 뒤에 강물이 좀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설계를 그 보인 대로 그대로 하는 거는 옳지 않는 방법이죠. 약간의 변화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대상이 끝나면 자, 이제 여기 십자로 나눴던 자, 이 선은 지웁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을 구도에 잘 적합한지 아니면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색이 들어가서 어색한 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되고 좋은 색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정한다는 개념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하늘부터 해오는 게요 원래 순서인데 오늘은 너무 뿌연 하늘이라서 하늘을 나중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그릴 때 강에서 시작하는 최초에 가까운 산, 그 산에 어느 정도 진하게 선을 할 건가 하는 이제 색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색깔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자연을 아름답게 정말 모두가 감명을 받도록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고 그려야 되겠죠. 일단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에서 색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색감을 잘 쓰셔서 이렇게 맑고 경쾌하고 아름다운 컬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는 어떤 컬러 방식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거는 각자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하시는데 누구의 스타일이든 좋아 보이는 쪽을 하셔서 내 거와 하는 게 참 좋은 그림 배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중간에 제일 앞에 있는 산 색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터치는 D가 보여쓰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뚫어주는 게 좀 더 멋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한번 그러니까 옆에 또 하나 이렇게 살짝 조그맣게 뚫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컬러를 좀 두껍게 올리시라는 거죠. 붓자국이 날 정도로 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멀리 있는 산은 자, 요 바이올렛 그레이, 블루 컴퍼스, 다음에 화이트. 자,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 렉을 살짝 칠하시고, 자, 이때 먼저 붓으로 산의 라인을 먼저 긋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을 거의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에 라인이 정해지면 다음은 밑에 라인. 할 수 있으면 이 산의 라인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여기는 남 놓고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도 무슨 산의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모양이 이렇게 해서 어디가 색다른 거 있는 것처럼 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비워주고요. 자, 다음에 이 먼 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컬러에서 조금 일단 밝은 색을 만들어 봅니다. 자, 밝게 하려면 일단 화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밝으면서도 푸른 색깔이 나오겠죠. 자, 이 색깔은 나중에 하늘색으로 가는데 서로 연결이 잘 되는 색깔이죠. 자, 여기서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바로 앞에 산하고 이 산하고의 색감의 밝기 정도입니다. 이 대비를 잘 맞추셔야 그림이 멋집니다. 자, 이 색 컬러를 자, 또 이쪽 산이 또 여기와 거의 비슷한 모양이면은 멋이 없죠. 근데 다행히도 저기가 산이 되게 큰 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항상 하실 때는 끝에서 액자가 들어가고 약간의 여백이 좀 자연스럽게 있는 정도를 높이를 선택해 주세요. 앞에 멀리 보이는 산이 영문산하고 가까이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 라인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먼 산에 표현이 끝납니다. 자, 일단 이 하늘은 나중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강 뚝방 건너편을 할 건데요. 이것도 이제 뭐랄까요, 물하고 경계되는 부분, 물에 비친 것 색깔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라이트가 좀 받은 색깔로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약간 색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같은 색이 아니던 느낌으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칠한 거에 안쪽으로 조금 진한 색이 같은 색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두운 쪽을 맡은 색깔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빨간 단풍이 느낌이 있는 색깔로 해주시고요. 자, 이쪽에는 약간 이렇게
밝은 부분 해놓고요. 다음에 어두운 부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밝은 빛을 받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형성되겠습니다. 부분에 이제 조금 단풍이 들어있는 좀 진한 느낌의 색깔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두운 부분에 짙은색을 등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붓으로든 나이프로든 밭대기 전체적인 영역, 흙 부분 영역, 그 다음에 그 벼가 있었던 영역, 그럼 요 사이는 이제 언덕에 약간 녹색 있는 이제 언덕이 되겠죠. 자, 여기서 나중에 또 그 채소에 따라서 색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 표현인데요. 여기 숲을 조금 해주고 물 표현해주면 이제 반사된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집이 들어갈 거고요. 집 앞에, 요거 이제 앞에 부분에 나무 한 그루를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좀 짙은 색깔로 해주는데 색은 맑게 써야 되겠죠. 좀 다른 나무 잎사구를 그에 몇 군데 올려주게 되면 앞에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좀 약간 언덕이 진 경사진 그 뚝방인데요. 뚝방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근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밝은 색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경사진 면에서 어둡게 잡아주면 입체감이 살게 되겠습니다. 여기 물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늘의 색깔 진하기보다 물은 조금 더 진한 색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색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에다가 바이올렛 그레이, 블루 컴파스, 자, 이렇게 섞으면서 너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색을 더 많이 칠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적당한 색깔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색이 거기 어울리지 않는다 하면 바로 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로 그 앞에 있는 나무를 해줘야 되는데요. 밝은 나무를 다 그리게 되면 입체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진하게 해주고 어느 걸 밝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나무 같은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온 것들, 다음에 이쪽에는 그럼 뭔 색으로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지금 가을이 왔죠. 자, 그럼 이쪽은 약간 단풍이 살짝 들러간 색깔로 해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빨간색을 넣어주시든지. 근데 여태 중요한 것은 색이 멀리 있는 거는 단풍이라도 부드럽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앞에 그 나무가 돼버리죠. 그래서 화이트를 살짝 섞어준 부드러운 단풍색으로 해줘야만이 멀리 있는 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화이트만 넣어주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바이올렛 그레이 색이 살짝 넣어줘야만이 그 멀리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무조건 화이트만 넣는다고 해서 그 색이 거기에 어울리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그러면 또 어떤 색으로 하냐는 거죠. 거기는 조금 어둡게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서 좀 어두운 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단풍 느낌이 나도 이렇게 좀 빨간색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자, 이쪽 부분에 살짝 라이트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톡톡 조금 찍어주는 거죠. 자, 이때도 역시 나무 모양처럼 되는 느낌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어느 부분은 자, 이런 색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색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건 현재 지금 못 나올까요? 뭐 배추나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놓으시고 또 어느 부분에는 오히려 그 밝은 색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 집이 이쪽에 마당이 조금 있고요. 여기가 들어오는 길이고요. 돌이 지나서 여기가 또 마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텃밭이 있고요.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집 앞에까지의 모양이 잡아지겠습니다. 여기 녹색 어떤 뚝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폭을 조금 넓게 해주는 느낌으로 표현하면은 원근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옆으로 뚝방이 또 좀 생겼죠. 자, 이제 이런 붓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약간 어두운 바닥 처리가 일단은 되죠. 조금 상큼한 색으로 너무 색을 혼합시키지 않는 여기 잎사구가 단풍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약간의 단풍 색깔이 좀 있는 색깔로 넣어주기 위해서 먼저 앞에 있던 색하고 이렇게 연결 부드러움을 만들어줍니다. 나무 형태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서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무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인데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부분 하나의 나무 이렇게 여러 나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뭉실뭉실 아주 탐스러운 나무 모양이 됩니다. 결국은 이 모양은 뭐냐 그러면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을 색을 나눠서 전혀 상관없는 색깔보다는 조금 연관이 있는 색깔로 이렇게 해서 밝은 쪽을 칠해주게 되면 입체 모양이 되면서 실제 나무같이 보입니다. 반디는 땅을 해놓고 어느 부분에 해주게 되면 그건 되니까 일단 먼저 하는 건 땅 느낌을 먼저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땅 같은 느낌을 처음에 이렇게 나이프로 해주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진한 색으로 넣어줍니다. 옐로우 느낌도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으로 올 때는 같은 땅이어도 조금 이게 짙은 느낌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다 하나 하면 조금 변화가 없으니까 자, 어느 부분에는 또 다른 색을
때는 또 여기도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땅의 지형이 다른 것처럼 요 나무를 세우면 요 나무의 그림자는 또 조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땅은 땅인데 그림자 땅 색깔. 자, 요런 색이면 조금 땅보다는 좀 진한 느낌이 되겠죠. 자, 이게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모양을 너무 의식하지는 마세요. 자, 경사진 면은 일단 붓결이 경사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보면은 저기도 녹색빛도 있고 갈색빛도 있고 뭐 돌멩이들이 있는 하얀빛 느낌도 있고 막 그러죠. 자, 그런 표현을 해주는데, 자, 일단 라이트처럼 보이는 밝은색, 옐로우색 있는 쪽을 자, 요런 색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지금 미세 바닥을 칠하지만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그 위에 약간의 잔디들이 올라갑니다. 자,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은 녹색의 공간이 있습니다. 풀이나 뭐 넝쿨 같은 게 있는 공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아주 진하게 넣어줍니다. 근데 진하게 넣어준 거를 녹색으로 할 거냐 갈색으로 할 거냐 뭐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는 붉은색 계통이 있고 여기 이제 나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색깔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붉은 그린색이 많은데 얘는 조금 녹색으로 놔둬도 괜찮겠다. 대조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빛 들어오는 쪽에 나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뻗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겠죠. 중간 반대편 어두운 색깔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간혹 아무도 쏙 들어가 주고요. 반대편이 됐고요. 자, 여기서 조금 어두운 부분 색깔을 선택합니다. 그럼 제 안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넣습니다. 그러면 3단계로 나눠진 입체적인 나무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어렵겠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결국은 두 가지 단계로 일단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이제 이쪽 나무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이는 그냥 넣어주세요. 그 부분에 적당한 색깔로 한번 이렇게 툭툭 찍어주게 되면 빵꾸난 게 됩니다. 근데 이 빵꾸를 잘 뚫어줘야 되는 것이, 뚫어줌으로 해서 거기가 자연스럽게 어디 이렇게 배경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해서 어디에 얼마나 크기로 어떤 형태로 터치가 들어가면 되겠는가 하는 거를, 이게 이쪽에서 오는 거하고 끊어지는 느낌은 좀 멋이 없어요. 그래서 꼭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해주는 게 그러면 참 맛이 있습니다. 여긴 너무 완전히 다 꽉 찼다는 느낌이죠. 나중에 이제 이 하늘 색깔로 구멍 뚫어주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이 뒷 배경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공간의 필요성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은 나무의 색깔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변화해서 좀 못 미치는 느낌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하고 지금 텄을 때 그 느낌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고 또 평가해 보겠습니다. 좀 아주 진한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진한 색을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무를 기준할 때 이쪽 나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는 좀 좋지가 않아요. 직선이든지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진 쪽이 서로 살짝 서로가 유대감이 좋고 그죠? 자, 이렇게 어디는 조금 끊어지고 어디는 조금 이어지고 하겠습니다. 그림은 풍경은 그래요. 잎사구 잘 만들어 놓고 적당히 색 배합을 서로 잘 어울리지게 하고 나무 기둥 세우면 그냥 풍경합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는데 약간 기본적인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식도 필요하고 그것만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림자를 할 때도 항상 나무에서 오른쪽 끝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정감 있으려면은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평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오늘 양평에서의 모든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네, 화가 교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